미국의 변호인은 아직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펜서는 쿠데타 비판,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가 구금이 된 건데, 지난 5월달에 양곤 공항에서 가족들이 있는 미국 디트로이트로 출국을 하던 도중에 군부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요. 지금 고문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양곤 인생의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해 프론티어 미얀마 편지장 맡으면서 군부 세력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여러 가지 보도를 했었는데, 이걸 빌미로 군부가 체포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근데 이게 사실 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근데 뭐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미얀마 군부가 또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미얀마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태인데 네, 언론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군요. 군부가 이렇게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언론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거 많이 퇴보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에 화상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요. 이제 뭐 화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단 두 정상이 만난다고 하는데요.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날 공식 성명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저녁에 워싱턴 DC에서 시 주석과 화상으로 만나게 될 거라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각은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요.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난 9월 9일에 전화통화를 했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할 방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겹치는 곳에서 협력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에 미국의 의도,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밝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요 외신들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15일날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미 보도를 했었고요. 미국의 CNBC는 시 주석이 이번 온라인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월달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2월, 9월 이렇게 두 차례 전화통화만 했었는데요. 온라인이긴 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 말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두 사람이 만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시 주석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온라인에 참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번째 대면회담을 이사했습니다.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이 뭐 외교, 안보,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입장 차이를 지금 철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할 거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뭐 대변인도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 무역, 안보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기업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영토 문제, 뭐 대만, 홍콩, 남중국해 이런 것들은 중국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익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나라의 주권을 좀 중국은 이제 자신들의 주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대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초청을 할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올림픽을 앞두고 두 사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대립하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도 중국 측에 미국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하면서 주요 두 개 나라로서 좀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해달라고 미국이 아마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보건도 대립은 조금 피하려고 하겠네요. 자, 유럽연합이 중국의 육상,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맞서기 위해서 인프라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뭐 남유럽 지역, 아프리카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유럽연합이 중국의 1대1을 맞서기 위해서 기술, 인프라 사업에 400억 유로, 53조 원 정도 투자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좀 맞대응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입장 초안을 보면 디지털, 운송, 에너지, 무역 등에 주로 투자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이익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중요한 이념에 대해서도 좀 증진하는 방향을 좀 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좀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력 기금 플러스로부터 수십억 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400억 유로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보스니아, 알바니아 등 발칸반도 국가들과 터키를 유럽 횡단 교통망을 구축하고, 유럽연합은 발칸에 있는 6개 국가에서 7년간 90억 유로 단위로 투자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지역에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터넷, 교통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은 인공지능에 대한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남미 지역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해저, 지상파, 광케이블 사업에 좀 더 확대를 하면서 다른 나라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달에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더 나은 세계 재건을 합의하면서 후속 전략으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데요. 앞서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2013년부터 1대1로 통해서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막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요. 바이든 정부가 유럽연합과 협력을 해서 중국이 개도국에 지원한 수조 달러의 금융제로 대안을 제시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전략에 유럽연합과 함께 대응할 것으로 최근에 열심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영국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잖아요.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매년 1조 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극단적인 기후, 너무 덥다고요. 비가 갑자기 온다고요. 우리나라도 소나기 그렇죠. 그런 게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후변화 때문에 특히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가뭄, 홍수, 폭염 이런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매년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180조 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엔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를 보면 2050년까지 기후 적응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기후변화 역량, 적응, 취약성을 논의하는 실무그룹이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는 보고서는 내년 초쯤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필요한 재원으로 거론됐었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막대한 금액인데요. 2009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당시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개도국 지원을 위해서 연간 1,000억 달러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글래스고에서 폐막한 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은 당초 약속보다 3년에서 5년 좀 늦어진 시점에서 기후 적응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합의했는데 이것도 사실 돈을 실제로 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초안을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연간 수백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후 적응 비용은 과거 추정치보다 상당히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국가 간의 기후 적응 지원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빨리 돈을 투입을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약속만 하고 안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지원이 더 많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말뿐인 행사라고 주변에서 이런 비판 여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석탄 사용 중단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요.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당장 이거 끊으면 뭘로 할 건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협상 대표들이 석탄의 모든 사용을 중단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자는 요구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초안이 공개가 되는데요. 석탄 사용 발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화석 연료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보조금 지급 역시 단계적 중단을 가져갈 것을 각국에 요구하긴 했는데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장제는 아직 추가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일주일 넘게 회의했는데 나왔던 거 보면 이게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석탄 사용과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중단은 2주간 계속됐었던 이번 회의 최대의 난제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섭씨 1.5도 이상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파리 기변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석탄 사용과 보조금 중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화석연료 수출국들은 석탄 연소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가 타깃이 될 거니까 그건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가난한 나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도피에서 재정적 문제인데 말씀한 것처럼 북극 약속에서도 약속만 했고 이해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개발도상국으로서 불만이 큰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개발도상국의 분노를 반영해서 1,000억 달러 목표 달성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입장 발표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되는 좀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꼭 실제로 행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중국 네이멍구에 70년 만에 최대의 폭설이 내렸다고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멍구 자치구에 70년 만에 역대 폭설이 내리면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요.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3일 동안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불편도 겪었다고 하는데요.
폭설은 지난 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이멍구 촉나우시에서 9일 오전까지 46시간 동안 폭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누적 적설량이 59cm를 기록했는데요. 일부 지역은 1m가 넘는 지역까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폭우가 내렸다는 소식 좀 네. 들었는데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또 폭설이 예. 내렸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만 3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한 명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룡장서 하얼빈 지역에서는 폭설 때문에 72만 가구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폭설은 지난 11일 그치긴 했습니다만 교통 통제 등이 해제가 됐고 대학도 정상 등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은 아직까지 이제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것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중국 전문가들 얘기를 하고 역시나 이렇게 네, 나오네요. 네. 중국의 국가기후센터 수석 전문가인 정호빙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고온열과 가뭄, 그리고 이제 홍수, 태풍, 한파런 극단적인 기후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부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한파도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정호빙은 북극의 온도가 높아진 것도 추운 날씨는 요인다고 설명하면서 내년 1월과 2월쯤에 찬 공기 때문에 좀 더 물이 많이 내릴 것을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중동부 지역이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서 극단적인 한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난 여름 참 더웠잖아요. 네. 특히 또출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더 큰 피해 없길 바랍니다. 자, 브라질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브라질 정부